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단숨에 꿰뚫어 본다면 어떨까요? 속이 들킨다는 건 단순한 민망함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받고 평가받고 멀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본심을 감춰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처음 만날 때나 속마음을 아직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눈을 어디에 두느냐는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눈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상대가 나를 알아채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성의 사연에서 비롯됩니다. 이름은 정민수. 직장 생활을 15년 넘게 해온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성실했고 실수도 없었고 그 누구와도 불화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이동 후 신임 부장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 과장, 혹시 저랑 일하기 싫은 겁니까? 황당했던 그는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눈을 자꾸 피합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는 그날 이후로 무의식적으로 눈동자의 위치를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색한 눈맞춤이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끊었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상대에게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바로 눈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입니다. 눈은 뇌의 일부입니다. 마음과 직접 연결된 창구이기 때문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눈을 볼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눈은 진실을 감추는 대신 중립적인 공간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립의 공간은 어디일까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인상은 말의 내용보다 시선과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더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시선의 방향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경우에 따라선 눈을 살짝 코 아래쯤에 둔다거나 눈썹 사이에 두는 것이 상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숨기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우리는 단순히 눈을 마주치세요가 아니라 눈을 어디에 두면 내 마음이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해를 피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 사람들의 경험과 철학자의 통찰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은 진실을 감출 수 있어도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눈은 곧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눈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눈빛이 상대의 오해를 부르고 어떤 시선이 관계를 편안하게 이끄는지를 실제 사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생활 20년 차였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이정숙.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무리 안에서 튀지 않지만 항상 신뢰를 주는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부서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기에 많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할 일이 많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던 후배가 그녀를 뒤에서 차가운 사람이라 평했고, 부드럽게 충고한 선배는 괜히 쳐다보는 눈빛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전혀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자신을 냉정하거나 거리감 있게 느끼는 걸까? 그녀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예의를 지키기 위해 정면을 바라보며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대인관계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시선의 위치에 따라 사람이 받는 감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상대의 눈을 너무 강하게 응시하면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선을 자주 피하면 신뢰감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그 중간 지점, 편안한 시선입니다. 바로 삼각시선입니다. 삼각시선이란 상대의 눈과 입, 이마를 잇는 삼각형 안에서 시선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진심이 과도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숨기려는 인상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말보다 감정이 중요한 인간관계에서는 이 삼각시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정숙 씨는 그날 이후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저 눈만 응시하던 그녀의 시선이 상대의 인중이나 미간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고,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자신을 경계하던 한 후배가 어느 날 불쑥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선배 눈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와 눈을 마주할 때 말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날 이해하려 하는가 아니면 판단하려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눈을 피한다고 해도 진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눈이 머무는 자리가 상대를 얼마나 편하게 하느냐 혹은 경계하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은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고민합니다. 그때 한 번쯤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문이 되기도 하고 굳게 닫아버리는 벽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번에는 눈을 통해 본성을 숨기지 못했던 또 다른 사례, 즉 눈이 모든 것을 들키게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눈의 위치에 더 주의해야 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남성의 사례입니다. 이름은 박종학. 나이는 58세였고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기에 사람 보는 눈이 꽤 있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그의 사업이 휘청였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믿었던 이사 한 명에게 수억 원대의 거래를 속고 빼앗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종학 씨는 그 이사를 처음 봤을 때부터 겉으로는 인상이 무척 좋고 말도 조리 있고 자신보다도 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기에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말할 때마다 눈이 늘 정면이 아닌 조금씩 아래로 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 앞에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공손하게 말하는 태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 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사는 회의 중에도 서류를 보며 말하는 척 사람의 눈을 피했고 거래처와의 미팅에서도 정면을 보는 듯하지만
막상 눈은 상대의 어깨나 책상 위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종학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 왜 나는 그의 눈빛을 그저 겸손이라 생각했을까? 그는 뒤늦게 심리 상담서를 읽고서 사람의 시선이 드러내는 무의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언가 숨기려 할 때 정면을 응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눈은 본능처럼 피하려 들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종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그 이사는 언제나 자신의 본심을 눈으로 감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눈을 읽지 못하고 겉모습과 말에만 집중했던 것을요. 우리는 상대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의 눈보다 눈이 머무는 자리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면을 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시선이 날카롭거나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심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선을 너무 이리저리 돌리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속에 감춘 것이 많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의 위치입니다. 말보다 시선이 먼저 본성을 드러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은 친절한데 시선이 자꾸만 비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마음은 말이 아닌 눈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반대로 눈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상대에게도 신뢰를 준 사람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분명한 자기 주장을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46세 여성. 이름은 송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상담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 그 중에는 까다로운 환자나 보호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 환자가 접수부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지연 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몇 번을 말해? 내가 예약했다고 했잖아. 똑바로 좀 해. 그날은 대기 시간도 길었고 의료진도 부족한 날이었습니다. 지연 씨 역시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지만 곧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의 미간 위쪽, 즉 이마 중심 부위를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약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성은 여전히 거칠게 말했지만 지연 씨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자 금세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화를 하며 그 남성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당신한테는 화가 잘 안 나네요. 지연 씨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를 마주할 땐 정면으로 눈을 맞추는 것이 상대의 공격성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을 이마나 콧등 위에 둬보면 상대는 나를 똑바로 본다고 느끼면서도 그 눈빛의 위협은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위치를 자주 사용해요. 심리학에서도 이를 완충 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선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감정을 읽고 눈으로 본능을 느낍니다. 따라서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얕보거나 무시하려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약간 위를 응시하며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상대는 알게 모르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지연 씨는 시선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대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목소리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이 눈과 그 시선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 하나로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정태호였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거주하며 공장에서 일한 지 25년이 넘은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태호 씨는 퇴근하자마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기 좀 하자. 이 말 한마디에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호 씨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태호 씨는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은 아들의 양쪽 어깨 중간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랑 얘기를 잘 못했지. 힘든 건 없었냐? 아들은 처음엔 무뚝뚝하게 앉아 있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좀 복잡했어. 이후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상대에게 공격적인가 아니면 공감적인가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정태호 씨는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눈빛 대신 살짝 아래 방향으로 안정된 시선을 유지하면서 말투 또한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이 조합은 아들에게 방어심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의 눈을 보지 않으면 진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면의 눈을 피하면서도 따뜻함과 관심을 담은 시선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눈은 영혼의 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눈이란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들키지 않기 위해 지혜롭게 감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태호 씨처럼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오해 없이 다가가고 싶을 땐 눈을 부드러운 곳에 머물게 하세요. 어깨선이나 코 옆, 이마의 중심 같은 위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은 진심인데 전달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말보다는 시선부터 조정해 보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갈등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심리학자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김정현 박사는 대화를 할 때 눈의 방향이 인간관계의 70%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의도를 읽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디를 보며 말하느냐가 상대의 감정과 반응을 훨씬 더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병원 상담실에서는 부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마주 앉아 말을 하기도 전에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고
다른 한쪽은 시선을 외면하며 침묵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눈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하고 책상 위나 손의 위치 같은 중립적 공간에 시선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볼 때나 지속적으로 무시할 때는 짧고 단호한 눈맞춤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눈을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눈과 눈이 마주치는 1초에서 2초 사이의 강한 시선이 상대에게 경계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눈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공감, 존중, 신뢰입니다. 그럴 때는 상대의 코 옆, 입가 근처 혹은 이마 중심 정도의 시선을 두고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과 함께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마음이 다 들키지도 않으면서 상대는 내 진심을 천천히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귀담아 듣는지 혹은 방어하거나 무시하는지를 결정짓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시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고전 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선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능이 아니라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는 창이자 타인을 배려하고 조율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상대가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시선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감추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도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눈을 피했다가 오해를 받았던 일, 시선을 통해 마음을 열었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통찰이 될 것입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이 방송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두며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현명한 마음의 지도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